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차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2세대 전차니 3세대 전차니 뭐 이런 세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노인 학대의 대표주자 M48은 1세대, M60이나 T72는 2세대, M1 에이브람스는 3세대, KT 흑표는 3.5세대, 뭐 흔히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요. 이 세대 구분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차의 세대 구분은 롤프 힐메스라는 사람이 1983년에 쓴 전후 주력 전차의 발전이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1세대 전차는 2차 대전기에 나왔던 전차들을 발전시켜서 전쟁 직후, 그러니까 1945년에서 50년대에 나왔던 전차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대표적인 모델로는 영국의 센츄리올, 소련의 T-54, 미국의 M48 패튼 등이 되겠습니다. 전차의 세대 구분은 구소련, 러시아 진영과 나토를 포함한 서방 진영의 구분법이 조금 다른데요. 서방 기준으로 1세대 전차들은 소련의 T-34와 JS-2 같은 중전차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전차들이에요. 2세대 전차는 1세대 전차를 개량한 후속 전차들로 IR 서치 라이트를 장착해 야간 전투가 가능한가, 주포 안전기가 달려있는가, 기계식 탄도 계산기가 달려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T-62, 미국의 M-60, 독일의 레오파르트 1, 영국의 치프티, 프랑스의 AMX-30,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1, 그리고 2 등이 2세대 전차로 꼽힙니다. 1세대 전차들보다는 기동력이 좋은 전차들이 많다 보니까 기동력이 2세대와 1세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건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1이나 AMX-30은 빠른 편이지만 M60이나 치프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각국의 전투 교리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굳이 2세대만의 특징을 하나 더 들라면 기동력보다는 핵전쟁 대응 능력이에요. 냉전 시대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던 시대라서 핵폭탄이 터졌을 때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승무원이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MBC 방호 능력을 갖고 있고 승무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속거리가 긴 디젤 엔진이나 다연료 엔진을 장착한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세대 구분법이긴 하지만 허점이 너무 많은 게 또 힐메스의 구분법이기도 해요. 1세대 전차들 중에서 2세대에 해당하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한 모델들이 많은데요. 그럼 1세대라고 해야 할지 2세대라고 해야 할지 좀 헷갈리죠. 2세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74식 전차나 영국의 비커스 MBT는 기본적인 특성은 2세대 전차지만 탄도 계산기를 기계식이 아니라 컴퓨터식으로 바꿨거든요. 이 경우는 3세대까지는 아니지만 2세대보다는 진일보했다는 뜻에서 2.5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3세대는 복합 장갑의 적용으로 방어력이 대폭 강화되고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열상 카메라에 의해 향상된 야간 전투 능력을 가진 전차로 우리가 최근 이름을 자주 들어본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 그리고 K1 전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전체의 기본형은 3세대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또 이건 3세대가 전차의 원형이 나온 지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전차들은 대부분 3.5세대라고 부릅니다. 기본은 3세대 전차지만 개선된 사격 통제 장치, 헌터 킬러 기능, 리모컨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한 RWS, 데이터 링크 등을 추가한 전차를 뜻하는 거예요. 최초의 3.5세대로 불리는 전차는 프랑스의 르클레르입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와 전차의 모든 기기와 장비를 한 대의 컴퓨터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세대와는 다른 전차였기 때문에 이거는 3.5세대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나라의 KT 흑표도 3.5세대고요. 레오파르트 2나 M1 에이브람스 개량판들도 모두 3.5세대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부탁드릴게요. 안녕!